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마음과 옷 색깔은 그날 반도체주의 향방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너무 슬프네요. 오늘 파란색을 입고 오셨는데 심층 인터뷰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보는 것 같네요, 옷이. 자, 일단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일단 뭐 주가 얘기 이거는 짧게만 네네. 그냥 오늘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명예컨님 말대로 더 네. 살 때인 건지 땡큐인 건지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본인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멘탈이 못 견디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뭐 당분간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빠진 이유는 결국 그 TSMC가 그 ASML 등 장비 어떤 그 납품을 좀 지연시킨 그랬죠. 네, 네. 그 이슈인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테슬라 D1 칩, 그 도조 칩을 또 TSMC 7나노에서 또 수주가 맞아요. 되고 네. 왔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달라질지 몰라요. 네, 오늘 나스닥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그거 장비 왜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TSMC가 새로운 공정을 할 때마다 EUV 장비를 대거 많이 사요, 보통. 7나노 때도 그랬고, 5나노 때도 그랬고, 그럼 3나노 때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3나노 때 많이 안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5나노나 7나노 유효 장비를 그냥 전환해서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3나노가 별로 안 좋고 5나노, 7나노 쪽에 또 수요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럼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대부분 TSMC의 선단 공정의 수요는 모바일 AP 쪽이잖아요. 그럼 모바일 AP는 결국 스마트폰 업황하고 네. 직결되는 건데, 그럼 스마트폰이 3년 동안 역성장했는데 계속 안 좋을 거냐? 여기서 이제 좀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점점 이제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때마침 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뭐 추석 연휴도 있고 FOMC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 겹치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회로 살려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2.5%나 빼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나스닥 관련 주들에 비해서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결국 메모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가 안 팔리면 메모리도 같이 안 팔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뭐 우려가 있는 거고, 뭐 그리고 그 이달 초에 뭐 하루 6% 오른 적도 있고 굉장히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실망이 있는 거죠. 계속 캐물어서 죄송한데 그러면은 TSMC는 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좀 판단하고 계신지, 왜 딜레이 하는 걸로? 일단 애플이죠. 아이폰 때문에?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3나노 쪽에 이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웨이퍼 수급을 그 TSMC가 이제 그 수급 계획을 좀 낮췄어요. 하향 조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그 아이폰 어떤 공무원들한테 사용 중지 하고 이제 이런 쪽에 수요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TSMC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 안 하고 TSMC 요거 지나가는 노이즈야라고 생각한다면 기회가 될 수는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TSMC 얘기 나온 김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 그러면 이쪽에 대한 영향력이나 뭐 앞으로 봤을 때도 역시 뭐 긍정적인 투자 의견 갖고 계신 거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전통 수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올해 주가가 올랐던 거는 결국 AI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결국 HBM으로 대표되는 그것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그쪽 수요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반도체 하면 다 AI 쪽 얘기를 하고 HBM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HBM3 E가 하이닉스 거고 HBM3 뭐였죠? P가 삼성전자 거? 뭐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제로 양산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낼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AI 수요만 놓고 보면요, AI 쪽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보면 핵심 수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 있고 네. 그리고 PC 쪽이 있는데 지금 서버 쪽 중에서도 HPC라고 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AI 쪽 수요는 너무 좋아요. 다시요. 뭐라고요? 네.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네네. 그쪽은 아.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버 중에서도 미들 로우 쪽이 있잖아요.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 향이라고 하죠. 그런 쪽은 수요가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구 소비재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PC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PC 쪽은 돌아섰어요. 네, PC 쪽은 이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 아직까지 못 나뉘로 있는 게 모바일 쪽인데 이제 모바일도 조만간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HPC 쪽, 그러니까 AI 서버 쪽 중에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그 캐시 메모리로 들어가는 HBM3. HBM3를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제 삼성이 HBM3를 9월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이고 이제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확인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못하면 아마 삼성 연말 인사가 굉장히 굉장히 흉흉할 겁니다. 네. 흉흉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만 더 디테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항상 삼성이 뭔가 주도를 하고 기술. 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형국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익숙한 모습인데 그렇죠. 지금은 HBM을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삼성이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삼성이 2019년 HBM 팀을 해체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의사결정한 경영진에 대해서 네 연말에 뭐 한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임원급 인사가 연말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을 중에 이제 보통 결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빨리 캐치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약간 감안은 되겠죠. 죽을 똥 살 똥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구나. 맞습니다. 네. 우리가 AI 반도체 하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뭐 다 가져갔고 주가 탄력도 그래서 덕분에 뭐 컸던 거니까 그러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3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쪽이랑 시너지를 내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HBM3를 양산을 해야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 A100이랑 H100이랑 이 최첨단 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100%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MD도 그 엔비디아의 그 지금 AI 반도체 대항해서 MI300이라는 비슷한 시리즈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똑같이 HBM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제 그쪽 시장도 이제 그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HBM3를 안 하고 HBM2이나 HBM2 같은 전 세대 제품을 한다 그러면 네.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HBM은 전 아예 문과고 아예 모릅니다. 요거. 네네. 이 HBM은 삼성이 따라잡겠다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다 해낼 것처럼 네. 약간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파운드리 뭐 1.4나노 막 3나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더 쉬운 레벨인 건지.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네. 뭐 인텔의 팩겔싱어도 계속 그 우리 5나노 하겠다, 뭐살 4나노 거다. 계속 이제 뻥만 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뻥겔싱어.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후공정 이 HBM이라는 것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 난이도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죠. 다만 삼성전자가 진짜 양산만 할 수 있다면 거의 전 공정을 이제 삼성전자가 다 하니까 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또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역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반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현실화는 대표님도 아직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아마 지금 경기현 사장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 국내 테크 주식 그 흐름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 그 테크 주식 흐름의 주도 섹터가 HBM이라는 그 거기만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를 양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어스라고 하는 그 TSMC가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GPU하고 HBM을 요 2.5D 구조로 해서 하는 그 패키징 코어스라고 해요. 칩 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고 삼성은 이걸 iCube라고 합니다. 명명을 이제 거의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AI 반도체 수혜가
그동안은 단순히 HBM 쪽에만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파운드리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밸류 체인들도 주가들이 굉장히 움직일 수 있죠. 아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련한 밸류 체인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네.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삼성 쪽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수혜를 본 회사는 이제 한미 반도체로 대표되는 SK 하이닉스 쪽 밸류 체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쪽에 있는 밸류 체인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삼성 쪽에 있는 국내 협력사들은 수혜폭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메인은 해외 외산 장비 업체예요. 뭐 그렇지만 이제 주가적으로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많이 주목을 받죠. 네,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그 어떤 그 파운드리 쪽이 수주를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어떤 칩리스 생태계라든지 그 IP 쪽 있잖아요. 설계 쪽 생태계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전공정 중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된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죠. 제가 뭐 관련해서 못 믿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양산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있고 어떤 제품 수요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PC랄지 스마트폰에 대한 서버. 수요 회복이 자꾸 좀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특성상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팔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는 것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야,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유튜브에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적인 측면에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좀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굉장히 담기 좋은 지금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롱텀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덜 빠지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삼성 쪽에 있는 밸류 체인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만약에 60% 올랐는데 그 핵심 한미 반도체 업체,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는 1조짜리 회사가 6조가 됐잖아요. 네. 좀 빠져서 지금 5조까지 내려온 6배 난 거죠. 1조짜리 시총 그쵸. 회사가. 그런 게 삼성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게 삼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 요거 채팅창에 있는 얘기라서 윤청님께서 삼성은 하이닉스한테 HBM뿐 아니라 128기가 DDR5 시장도 빼앗김. 요즘 보면 파운드리에 발목 잡혀서 메모리에서 헤매고 있는 듯?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봐왔던 삼성의 모습은 아니죠. 기술의 삼성, 1등 삼성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가로 지금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AI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메모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그먼트. 하나의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기존에는 커머디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고 법용화돼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가 있고, 이것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큰데 네. HBM은 주문형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처럼 딱 주문을 하면 그만큼 사가요. 네. 그러면 그러면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네. 네,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죠. TSMC처럼. 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어요. 1년 동안 그 1년 단위 내고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서버용 칩은 월 단위 내고고요. 네네. 그 모바일 칩은 분기 단위 내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격 변동만 움직이는 상황인데 HBM은 그런 게 없어요. 딱 주문한 것만큼 사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장이 커질 텐데 네. 거기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고 삼성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질문이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정보는 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 밸류 체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지금까지 많이 안 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걸 더 알고 싶으니까 기업을 좀 명확히 좀 추려 주시겠어요? 기업. 네, 뭐 제가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추천은 아니어서 네네네. 제가 종목명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네네. 기업을 좀.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예요. 네, 이제 시나리오.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시나리오 된다 그러면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뭐 이제 그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가 되게 잘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굉장히 잘하는 상황,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온다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받을 회사는 한 2개 정도는 봐요. 아직 덜 올랐는데 솔브레인이라는 케미칼 회사가 있어요.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은 이제 지금은 낸드 쪽에 딱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낸드 아시겠지만 최근에 25%에서 35%로 추가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러면 이 회사를 봐야 되냐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 2개거든요. TSV,
구멍을 뚫는 네네. 거하고 붙이는 본딩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그 본딩을 한미 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는 건데 TSV 중에서 구멍을 뚫고 여기 구리를 채우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구리 도금 관련된 기술을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칩끼리 이렇게 얇게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CMP 슬러리라는 그러니까 CMP라는 공정을 통해서 CMP 슬러리라는 액상에다가 아주 미세한 알갱이가 있는 CMP 슬러리 소재를 써야 되는데 네. 그 CMP 슬러리 소재도 합니다. 솔브레인이. 그리고 이제 지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 오늘 약간 루머가 돌았어요. 그 저기 해외 어떤 테크 사이트 쪽에서 엔비디아가 삼성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네네. 삼성 GAA를 테스트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삼성 GAA가 뭔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GAA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혜 폭이 높은 회사가 솔브레인이에요. 소스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저기 유명한 그 어떤 테크 트위터 쪽에 테크 트위터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솔브레인은 지금은 최악이지만 아까 다음 스텝을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스텝을 본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인데요. 리노공업. 네, 여기는 이제 그 포고핀 타입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주로 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는 타입이고요. 지금 ISC나 TSE, TFE 같은 회사들은 네. 도전볼 방식이거든요. 이제 실리콘 러버에다가 이제 도전볼이 들어가 있는 방식인데, 포고핀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R&D용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 빨리빨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빨리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지금? 죄송해요. 저 댓글 보고 있어 지금. 지금 왜 알아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 지금 아까 보고 저기 있었습니다. 뭐야 TFE 전부터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네네. 들어왔는데 뭐라고요? 어쨌든 볼펜까지밖에 그렇죠. 못 알아들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하여튼 그런 제품이 있는 데가 아니라 저도 말해주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칩을 다 만들잖아요. 칩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최종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라는 걸 해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소켓에다가 칩을 꽂았다가 뺐다, 꽂았다 뺐다 아, 하면 네네네. 요게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소모성 부품이에요. 테스트 그렇죠, 소켓이라는 게. 그게 이제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도 있고 TSE라는 회사도 있고 네. TFE라는 회사도 있어요. 아. 그리고 ISC라는 회사도 있고. ISC 소켓.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소켓. 네 그런 그거 알죠? 소켓인데요. 그 소켓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특히 R&D용으로 많이 하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 쪽으로 어떤 파운드리 의뢰가 많이 오면 그런 것들 샘플로 많이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죠. 리노공업의 테스트 그 소켓. 리포트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기 싫어서 물어보는 그거 보면 느낌이 빡 옵니다. 아니 또 IT의 신이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길래. 그래서 리노공업이 약간 근데 왜 ISC랑 뭐 TFE랑 TSE랑 리노공업 있는데 왜 리노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하는 회사들은 양품, 그 양산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량 생산하는 찌꺼기. 그런 쪽 칩에 소켓을 많이 하고 포고핀 같은 경우는 비싸요. 포그핀? 포고핀. 그러니까 리노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영국의 포고라는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포고핀이라고 하는데 포고핀. 네, 그냥 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 볼펜심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칩 밑에 동글동글한 요 단자에다 딱 닿아서 전기를 보내는 건데 요게 가격이 비싼 대신에 빨리빨리 만들 수 있고 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해요. 그렇기 하이엔드. 때문에 맞습니다. 포고핀 리노공업.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추천 종목이 아니라 네네. 전 요런- 지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밸류체인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베스트 그러니까 시나리오일 요거는 때. 시나리오가 삼성이 잘했을 경우에요. 네네. 네. 못하면 말짱황입니다. 네. 그래서 솔브레인과 리노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명앵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발전될수록 공부해야 될 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GPU나 HBM 조금씩 이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서 소화를 하고 있는데 NPU 얘기도 나옵니다. 네네. NPU. 인공지능과 또 결합이 돼서 네. 야, 이 시장은 또 뭔가 이것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AI도 지금이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네. AI라는 게 있으면 얘를 지금은 학습을 시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덜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사교육비를 투입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의무교육 플러스 사교육.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은 무료니까 이제 사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교육을 하려면 엔비디아 GPU를 최대 많이 줘야 돼요. 물량으로 그냥 때려 넣는구나. 맞습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듯이. 엔비디아 GPU를 많이 주면 네. 얘가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공부를 계속 잘하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지금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엔비디아 칩이. 네. 그런데 얘가 데이터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써야 돼. 네, 그게 인퍼런스라고 해서 Inference? 추론이에요. 추론. inference.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데이터 트레이닝 구간인데 얘가 나중에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인퍼런스 쪽으로 가면 이제 엔비디아 칩보다는 이제 NPU라는 요런 칩이 더 많이 필요해질 그 거라는 돌아가는 거죠. 게 뭐가 달라요? 일단 데이터 학습에는 엔비디아 칩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칩은 GPGPU라는 거는 범용 칩이에요. 범용 칩이다 보니까 전성비가 좀 떨어져요. 어떤 게? 전력 대비 성능. 전성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엄청 먹어요.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를 해서 쓰면 네. 전력 소모도 적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칩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주문형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바일 AP처럼 ASIC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테슬라의 도조 칩도 뭐 그런 NPU의 NPU 로. 일종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의 TPU 같은 것도 뭐 저기 NPU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학창 시절에 빗대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사회 나오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바보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 이걸 이제 배운 걸 응용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런 응용하는 거에서 NPU를 쓴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뭐 도조 컴퓨터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향후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은 서버 단에서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서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AI가 서비스 되는 거는 결국 우리 스마트폰으로 오거나 노트북 PC로 오거나 네. 자율주행차로 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통신을 타고 AI가 소환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버 클라우드에서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환되는 디바이스에 또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거기에 NPU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죠. 그걸 엣지 디바이스로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지금은 통신을 타고 오는데 속도가 지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1, 2초의 지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초저 지연이 돼야 되면 그러면 서버 클라우드에서 AI가 타고 오지만 주변에 있는 통신 기지국 장비에다가 그 미니 서버를 구축해 놓는 거죠. 네. 그게 MEC라고 합니다.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통신 장비에는 단순한 안테나나 이런 쪽 기능들만 들어가지만 점점 더 이제 통신 장비에도 미니 서버의 기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그런 칩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NPU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NSQ님께서 이 강의를 하는 분이 반도체가 안 좋겠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네. 내가 진짜 반도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 요것들은 내가 봐도 조금 깨림칙하다. 네. 요건 좀 단점이다. 네. 요런 게 있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요.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AI 쪽은 크게 걱정은 없어요. AI는 AI 없고. 쪽은 걱정은 없는데 네. 이제 전통 수요. 네. 그리고 전통 수요라고 하면 가장 못난이 모바일이죠. 스마트폰인데 이게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수요를 위축시킬까봐 걱정은 있죠. 중국 쪽. 네, 미중 간에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그 화웨이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 칩 들어갔다고.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제 3국 우회 가능성까지 있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낑겨 들어갔나 보지. 아이 무슨 꼬꼬지도 아니고. 새우깡에 가끔씩 고래밥 나올 때 범용 있어요. 칩이라서 그 뭐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범용 칩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 화웨이만 못 파는 거고 화웨이만 2020년 8월 이후로 거래가 없는 거고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유통상들이. 네. 낑겨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아마 나중에 더 뜯어보면 마이크론 칩도 나올 거예요. 마이크론도 네. 나오지. 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어떤 전통 수요에 대한 네네. 회복 지연. 지연.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쉬운 거는요. 결국 방향성만 보고 투자하면 엉덩이만 무거우면 수익은 내요. 시간의 문제다. 맞습니다. 이제 그걸 못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문제죠. 그럼 요거 네. 주가 관점에서 네.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주가 관점에서 이제 연말 지나서
설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혹은 더 멀리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면 뭐 과거 사이클로 사례로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장비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 초입에서 장비주들이 제일 세게 움직이는 거고 사실 그게 한미 반도체 주가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소재 부품 쪽으로 옮겨가요. 네. 소재 부품 쪽으로 옮겨가고 제일 어떤 사이클의 피날레가 보통 기판이죠. 네. PCB. 네. 그래서 작년 PCB 업체들 반도체 사이클은 꺾였는데 실적은 마지막까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공정 장비 이렇게 갖다 뒤에 뭐 맞습니다. 랜드 뭐, 소재 부품 쪽 가고 그렇죠. 그런 더 거죠. 뜯어보면 장비 중에서도 처음에 인프라 장비부터 움직이고 전공정 장비 움직이고 네. 후공정 장비고 움직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형국은 아니었어요. AI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장비가 굉장히 주도를 해버리면서 그 사이클이 좀 과거하고 맞진 않았습니다. 시간 다 갔어요? 다 왔어요. 와. ARM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가요? ARM. 암. 네. 네, 이거 아무튼 상장은 네. 대박이 났는데 그 암은 이후에 대박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암 상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IP의 중요성, 그 어떤 그게 주도 섹터 가능성으로 하나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으로 보면 시놉시스 같은 EDA 툴 업체, 그리고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램버스라는 회사 있죠. 램버스. 네, 한 번씩 이제 하이닉스한테 소송 거는 특허 괴물인데 아. 그 회사가 이제 GPU하고 HBM 사이의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IP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많이 받죠. HBM이 많이 깔릴수록. 그래서 램버스 같은 업체도 주목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보면 프록시로 보면 이제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이 IP를 파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요즘에 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ARM을 되게 AI 수혜나 어떤 AI 매출이 엄청 큰 기업으로 아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앞으로는 NPU 쪽 때문에 NPU는 결국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ARM이 AI 쪽의 수혜를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 AP 쪽이 메인인데. 그렇죠. 네. 그럼 삼성전자 뭐 오늘 떨어진 건 별 크게 걱정은 안 네, 하세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거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 좀 해야겠다. 뭐 많이 지나갔어요. 아, 뭐야 이게? 뭐 포고핀, 램버스, 뭐 시놉시스, 뭐야 이거? MPU.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오늘 또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